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림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 감사합니다. 감동과 재미를 더해 시청자들의 관심도 쑥쑥 올라가고 있는 미녀와 순정남 19회가 방송됐는데요. 오늘은 공진단이 지영이 도라라는 걸 눈치채게 되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지영이가 도라임을 알게 된 필승은 도라바라기가 돼 그녀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도라의 극단적 선택이 자기 때문인 것 같아 평생 죄의식에 시달리며 살 뻔했는데 이렇게 도라가 살아서 다시 왔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주 방송에서 필승은 드디어 지영이 도라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19회에서는 필승이 도라의 기억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그려졌는데요. 필승은 지영에게 카풀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와 과거 노래도 불러줘 보고 저녁 데이트를 신청해 밥도 같이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지나다가 꽃도 한아름 안겨주고 자전거 타기도 가르쳐주고 함께 갔던 캠핑장도 데려가 그때 들려줬던 노래를 들려줘 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함께 했던 작은 추억들을 하나하나 복귀하다 보면 뭐 하나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그런 거죠. 필승의 속마음을 모르는 지영은 필승의 이런 다정하고 애정 어린 행동이 자기를 좋아해서 그런 거라고 확신하며 설레게 됩니다. 그러면서 곧 하겠지, 이번엔 하겠지 하며 필승의 고백을 기다리는데요. 웬일인지 필승은 고백은 하지 않고 뜻만 들이는 겁니다. 참다 못한 지영이 이제 그만하고 고백하라고 다그치자 필승은 그게 아니라 자기를 구해줘서 고마워서 그러는 거라고, 그리고 기억을 찾고 싶다길래 기억 찾는 데 도움될까 해서 오빠 같은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오해하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기대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이에 지영은 혼자 들뜬 게 너무 무안하고 열이 받아 사람 마음 갖고 그렇게 장난치는 거 아니라며 화를 내고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럴만하죠. 한편 공진단은 언제 차봉수와 의형제까지 맺은 관계가 됐네요. 아무튼 공진단은 공갈치지마를 찍고 있는 차봉수를 위해 촬영장에 커피차를 보내고 응원차 왔는데요. 하필 그때 커피를 들고 가던 지영과 부딪히게 됩니다. 하얀 양복을 멋지게 입은 공진단의 옷에 커피가 쏟아져 엉망이 되고 지영이 당황해 아이고 이거 미안해서 어쩐대요를 연발하며 묻은 커피를 닦아주는데요. 공진단이 됐다고 하면서 우연히 지영과 눈이 마주치자 순간 이상하게 도라를 처음 만났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공진단과 지영의 모습을 본 필승이 놀라 달려와 제가 대신 세탁비 드릴게요 라고 수습에 나서며 사태를 일단락시키고 공진단은 괜찮다며 그 자리를 뜹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공진단은 촌뜨기 지영이를 보는 순간 박도라가 떠오른 이해 못할 일이 마음에 걸리고 지영은 500만 원이 넘는 양복을 손상시킨 자신의 실수가 계속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아마 이 일로 지영은 공진단과 다시 엮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다음 회 지영은 옷값 대신 밥을 사라는 공진단의 요구에 밥 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공진단과의 인연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식당에서도 일을 못한다고 쫓겨난 백미자는 타고난 소질인 꽃뱀 짓을 하다 결국 또 망신을 당하고 돈 한 푼 없으면서 큰아들 도식에게 다시 매니지먼트를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설거지하다 식당에서 쫓겨나는 백미자를 본 공진단의 모습이 그려진 게 이 일을 다시 하게 될 듯한 복선으로 보입니다. 아마 도라가 죽은 일로 백미자에게 마음이 좀 불편하던 차에 백미자에게 그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 불러 매니지먼트 관련 일을 시킬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과정에서 백미자는 또 지영을 만나게 될 듯 예상됩니다. 한편 공마리의 필승을 향한 직진은 계속되는데요. 아침 일찍 마리는 비싼 시계를 들고 필승 집에 찾아가 서스럼없이 마음을 드러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필승은 바쁘다며 그냥 출근해버립니다. 상처를 받은 마리가 수연이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와 울자 딸바보인 아빠 공진택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진택은 딸을 위해 필승의 의사나 타진해 봐야겠다 싶어 선영집에 들러
오랫동안 필승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넌지시 의사를 전합니다. 이에 다음 회 예고를 보면 선영의 집에선 필승이 그 집 사위가 되면 바로 APP그룹 후계자가 되는 거니까 은근히 필승이 마리와 결혼했으면 하는 분위기 속에서 슬쩍 필승에게 그 의사를 물어보는데요. 필승은 뭐라고 할까요? 그런데 지영이 공진단과 저녁 데이트를 하고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본 필승은 불같이 지영에게 화를 냅니다. 과거 자기를 나락으로 빠뜨린 놈이란 걸 모르는 지영이 그놈과 또 엮일까봐 염려한 필승은 그걸 막기 위해 결국 자기 진심을 털어놓을 걸로 보입니다. 한편 선영은 지영과 필승이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필승이 문간방 그 처녀와 사귀냐는 질문을 받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어느 날 새벽 이른 시간에 필승이 문간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된 선영과 소금자는 지영을 찾아가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 문간방 백미자의 사건과 악몽이 떠오른 선영은 지영에게 모진 말을 하며 나가달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필승은 APP그룹 후계자가 될지도 모를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과연 다음에 공진택의 사위가 됐으면 하고 바라는 가족들에게 필승은 어떤 대답으로 피하게 될지, 필승이 적극적으로 NO 해야 수연이 덜 난처해지게 될 텐데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데이트 장면을 들킨 지영과 필승은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며 지나갈지, 공진단은 앞으로 지영에게 어떤 방법으로 또 들이댈지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림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 감사합니다. 미녀와 순정남 20회가 방송됐는데요. 드디어 지영이 두 남자로부터 고백을 받네요. 19회 엔딩 장면에서 공진택은 딸 마리가 필승의 목을 매며 우니까 딸을 위해 필승의 집에 찾아오면서 끝났는데요. 이어 20회는 공진택이 필승을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다며 딸의 모자람과 함께 읍소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됐습니다. 공진택은 수연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딸을 위해 무릎이라도 꿇고 전 재산을 다 줘서라도 딸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은 애절한 마음에서 찾아온 거죠. 소금자를 비롯해 필승집에선 생각지도 못한 하늘의 복이 굴러떨어진 듯 공진택의 제안에 다들 들뜨고 모든 가족들이 은근히 필승이 이 제안을 수락하길 바랬습니다. 특히 소금자는 이 혼사만 이루어지면 자기 집도 따라서 재벌이 되고 아들도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미리 김칫국을 한 사발 마시며 기대했지만 필승은 현재는 누굴 만날 생각이 없다 하며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공진택이 마리를 위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자 수연은 정말 가슴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요.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하는 수 없이 수연은 필승을 만나 직접 물어봅니다. 다행히 필승이 마리에게 관심도 없다고 말해 공진택도 마리도 마음을 접고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보입니다. 한편 지영은 지난번 500만 원이 넘는 공진단의 옷을 망가뜨린 게 내내 마음에 걸려 다시 만난 공진단이 옷값 대신 밥을 먹자는 제안에 오히려 고마워하며 응하게 됩니다. 공진단이 지영을 집 앞까지 태워다 주고 가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필승은 앞으로 저 사람이랑 같이 어울리지 말라고 자기도 모르게 지영에게 불같이 화를 내게 되는데요. 필승은 공진단이 어떤 인물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영이 또다시 피해를 볼까봐 미리 단속해 주려고 하는 마음인 거죠. 이에 지영은 필승이 질투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 또다시 필승의 마음을 물어보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지만 필승은 이번에도 지영의 고백을 외면하며 얼버무립니다. 필승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영이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 속마음을 내비치지 말자고 결심했거든요. 지영은 필승이 여러모로 플러팅을 하며 사람 마음을 헷갈리게 해놓고 물어보면 또 번번이 아니라고 하는 이중적 태도에 지쳐 이제 그만 자신의 마음을 접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허들의 일도 할 수 없고 꽃뱀짓을 하다 들켜 대박 망신만 당한 백미자는 급기야 공진단을 찾아가 그래도 한때 사윗감으로까지 생각했다고 감정이 호소하며 도라를 생각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울며 불며 사정하는데요.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진단은 도라에 대한 죄의식을 덜려고 그랬던지 선뜻 5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백미자는 이 돈을 미천으로 매니지먼트 사업을 다시 시작하겠다며 새로운 희망에 들뜹니다. 한편 과거 도라에게 스폰 구설수를 만들어 위험에 빠뜨렸던 호텔로 촬영을 갔던 지영은 그곳에서 호텔 방문을 열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장면이 연상되면서 그만 정신을 잃고 맙니다. 필승은 뒤늦게서야 그 장소가 도라에게 악몽을 떠올릴 만한 장소였음을 깨닫고 실신한 지영을 집으로 데려가 안정을 취하게 돌봐줍니다. 악몽에 시달려 벌벌 떨던 지영은 기억 찾는 게 오히려 무섭다면서 그대로 살겠다고 두려운 마음을 표하고 그런 지영의 모습을 바라보는 필승은 지영이 너무 애처로워 도라가 아픈 기억을 찾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만 현재의 지영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픈 지영을 돌보다 이른 아침 지영의 방에서 나오는 필승의 모습을 본 선영과 소금자는 안 그래도 좀 전 문간방 아가씨와 필승이 자주 같이 다니는데 사귀냐는 말을 들은 터라 깜짝 놀랐는데요. 선영은 필승을 다그쳤고 상황 설명을 하는 필승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준 후 다시 지영을 찾아가 사실 여부를 캐물으며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거기에 덧붙여 소금자는 지영에게 재벌가에서 우리 필승을 탐내고 있다는 말도 슬쩍 흘립니다. 이 말을 들은 지영은 필승이 말했던 말 못할 사정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꾹꾹 누르기로 합니다. 한편 필승은 기억을 찾은 후 모든 사실을 말하고 고백하려고 했던 원래의 생각을 바꿔 지금 사실 나도 지영씨 좋아해요 라며 속마음을 고백하는데요. 바로 지영에게 거절당합니다. 지영은 그동안 자신이 여러 번 마음을 표했는데도 거절했고 더구나 아침에 소금자로부터 필승이 재벌가로 장가갈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은 터라 당연히 자신이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공진단은 도라와는 외모가 단판이 촌티나는 지영이 왠지 도라를 만날 때의 느낌을 불러일으키며 볼수록 재밌고 사랑스럽습니다. 처음엔 옷값 대신 밥 5번 사라고 하며 만났지만 점점 지영에게 마음이 가는 공진단은 한번 사귀어보자고 제안할 걸로 보입니다. 다음 회의 공진단은 아마 자신의 아파트까지 내주면서 지영과의 관계를 부적절하게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현재 공진단은 공대숙이 소개한 재벌가의 한 여자와 결혼 말까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나쁜 행실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일을 우연히 홍혜교가 알게 되고 홍혜교는 지영을 찾아와 모욕적 언사를 퍼부을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 회에 지영의 마음을 모른 척하던 필승이 이제 지영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그려지고 또한 이번에 다시 한번 연기할 기회를 얻게 되는 지영의 모습이 그려질 듯한데요. 지난번 히트쳤던 골라 연기에 이어 이번엔 과연 지영이 어떤 연기로 재미를 주게 될지 궁금해 주말이 기다려집니다.